잠깐만요. 오늘은 리투어입니다. 지금 리투어 알아보고 계시죠?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시술할 때 리투어 맞고 싶다고 오신 분들을 돌려보낼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리투어를 맞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 내 피부가 건조한 건지 얇아진 건지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느낌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리투어 효과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거든요. 한 번 시술에 수십만 원 하는 리투어 제대로 맞아야 하잖아요. 리투어 이런 분께만 권합니다. 요즘 리투어 영상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대부분 ECM이 뭔지 어떻게 맞는지 설명하는 영상들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 말고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어떤 분들께 권하고 어떤 분들께 말리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푸석푸석하다고 다 리투어가 맞는 피부는 아닙니다. 지금 피부가 건조한 건지 얇아진 건지 먼저 봐야 됩니다. 느낌은 비슷해 보이는데 원인이 완전 달라요. 건조한 피부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세안하고 나서 당기고 뭔가 촉촉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대부분 히알루론산 계열의 수분 스킨 부스터가 맞습니다. 리투어마저도 원하는 효과 못 느끼실 거예요. 얇아진 피부는 또 다릅니다. 수분 문제가 아니라 피부를 지탱하는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세수할 때 피부가 흐물거리는 느낌, 예전이랑 뭔가 다른데 딱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느낌, 피부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둘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건조하기도 하고 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로션 아무리 발라도 뭔가 해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드세요? 네, 맞아요, 원장님. 그게 얇아진 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피부가 수분을 잡아두는 힘 그 자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리투어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신 오해인데요. 리투어는 필러처럼 볼륨을 만드는 시술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자 채우려고 리투어를 맞으러 오시면 효과를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제 지인이 리투어 맞고 바로 광이 났다고 하던데요. 그런 걸 좀 기대해도 될까요? 그 친구분이 맞고 나서 바로 광이 났다고 하셨으면 솔직히 그건 같이 섞어서 넣은 물광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투어는 원래 즉각적으로 광이 나는 타입은 아니에요. 맞고 한 2주에서 4주 지났을 때 피부 바탕 자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리투어 맞으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원장님, 세수할 때 손끝의 느낌이 달라요. 세수하다가 손이 얼굴에 닿는데 피부가 탄탄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예전엔 흐물거렸는데 화장이 들뜨지 않는 느낌, 피부가 덜 얇아진 느낌, 즉각적인 광채가 아니라 피부 컨디션 자체의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다 비슷합니다. 다른 스킨 부스터랑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피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런 분들이 괜히 다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즉각적인 피부 변화보다 피부 컨디션의 안정감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서서히 달라지는 느낌이 리투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리투어는 실제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라 피부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된 재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피부 안에서 자리 잡고 구조가 탄탄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각적인 광채가 아니라 피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변화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리투어 맞으러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피부에 무작정 좋다라고 맞으러 오셨다가 제가 돌려보내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드름이 아직 활발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리투어를 맞으면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격이에요. 이분들은 먼저 여드름을 잡고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나서 리투어로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피부에 리투어를 맞았을 때는 어떤 반응이 좀 일어나나요? 실제로 여드름이 많이 나고 염증이 많이 올라온 피부에 리투어를 맞게 되면 염증이 조금 더 악화돼서 리투어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상태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리투어를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팔자 같은 처짐이나 볼륨 감소가 주된 고민인 분들입니다. 리투어가 피부 세포를 재건해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미 아래로 내려앉은 구조 자체를 원위치 시키려면 리프팅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은 무너진 건물 뼈대를 바로 세우는 게 리프팅이라면은 그 안을 최고급 자재로 채워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리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대만 세우거나 인테리어만 하면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리프팅으로 쫙 끌어올려 놓고 리투어로 피부 질을
부위를 탄탄하게 다져주면 효과도 훨씬 강력해지고 유지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하셨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원장님 궁금한 게 환자분들이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상담에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에 힘이 없어진 느낌, 탄력이 빠진 느낌, 잔주름이 늘어난 느낌, 이런 복합적인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바로 리투어의 타깃입니다. 처짐보다 피부 자체가 약해진 게 고민인 분들이요. 리투어가 맞는 시술이어도 순서가 먼저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리투어는 어느 층에 얼마나 넣느냐가 결과를 가르거든요. 너무 얕거나 너무 깊게 넣으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얼굴 부위마다 피부 두께도 다르고 탄력도 다릅니다. 눈밑이나 볼이나 이마가 다 달라서 캐뉼라랑 일반 주사를 혼용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리투어 사용량이 많다 보니 리투어 파인을 먼저 받아 임상에서 먼저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리투어 파인은 입자 크기가 더 작고 고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눈밑이나 피부가 얇은 부분에 고르게 들어갈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도 만족감이 높은 시술입니다. 리투어는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리프팅이랑 같이 하면 시너지가 좋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피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유지 관리로 가십니다. 맞고 나서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면 되는 건가요? 시술과 관리가 병행돼서 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리투어 아무리 맞아봤자 효과가 금방 사라집니다. 리투어가 피부 환경을 재건해줬는데 그 환경을 유지하는 건 결국 생활 습관이거든요. 피부는 시술만으로 안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만 정리하자면 내 피부가 건조한 건지 얇아진 건지 먼저 구분하세요. 처짐이 있다면 리투어 전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어는 즉각적인 광채가 아니라 피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변화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고 맞으러 가시면 효과를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